수년간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대신 내주며 버텨온 내가 이제 형의 가족까지 떠안으라는 요구를 듣고 폭발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형이 알아서 살아야지 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고 그 자리에서 집문서를 불태워버렸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산, 그걸 없애버림으로써 모든 걸 끝내려 했다. 그 충격적인 행동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나, 35살 박준호.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내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모든 건 엄마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준호야, 형이 이번에 실직했어. 애들 학비랑 생활비 좀 도와줘. 너 혼자 사는데 돈이 어디가?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애절했지만 내 귀에는 독처럼 스며들었다. 형은 38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다. 그런데 왜 항상 나한테 손을 벌릴까? 내가 왜 그들의 짐을 져야 할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가난의 늪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며 우리 형제를 키웠다. 형은 공부에 소질이 없었고 나는 어떻게든 장학금을 따내 대학을 나왔다. 졸업 후 취직하자마자 엄마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감사하다고 하시더니 점점 당연해졌다. 월세, 공과금, 심지어 형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형은 내 형이잖아.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엄마의 그 말은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 그날 저녁, 불타는 문서를 보며 나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문서는 가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품, 우리 집의 소유권 증명서. 그걸 태우는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이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못해. 형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얘야, 준호야. 너 미쳤어.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어. 내가 문서 불태웠다고.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이게 바로 복수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착취하던 그들에게 주는 최후의 선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만 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엄마의 전화가 쇄도했다. 준호야,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하지만 애들이 그 말에 나는 또 흔들렸다. 내 안의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왜 나는 항상 약한가? 왜 가족의 무게를 벗어나지 못하나?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다. 초등학교 때 형이 내 장난감을 빼앗고 울릴 때마다 엄마는 형 편을 들었다. 형이 내 형이잖아. 그 말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형이 서 있었다. 준호야, 이야기 좀 하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근처 술집으로 갔다. 맥주를 마시며 형은 털어놨다. 나도 미안해. 사업이 망하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엄마가 너한테만 기대는 거 나도 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형, 나도 지쳤어. 매달 돈 보내는 게 쉬운 줄 알아? 내 꿈은 다 포기하고 살았어. 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 형의 가족, 그리고 불타는 문서가 맴돌았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복수를 결심했는데 왜 다시 흔들리는가?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다. 문서를 불태운 건 실수였다. 복사본이 있을 테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면 더 복잡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절망했다. 내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다. 며칠 후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형한테 말했어. 이제 너한테 안 부탁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기대가 보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요. 엄마는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것. 그 후로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며 열심히 일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가족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도와줘. 그 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형은 가끔 문자를 보냈다. 요즘 어때? 애들 사진 보낼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내 선택이었다.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형이 다시 취직했다는 소식. 엄마가 기뻐하며 전화했다. 형이 일자리 구했어. 이제 괜찮아. 나는 안도감과 함께 서운함을 느꼈다. 왜 이제야? 내가 포기한 후에야 변화가 오는가? 하지만 그 소식은 내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 희망은 금세 사라졌다. 형의 새 직장은 불안정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실직 소식이 왔다. 엄마의 전화는 다시 시작됐다. 준호야, 이번만 도와줘. 형이 정말 노력 중이야.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항상 이런 패턴인가? 나는 전화를 무시했다. 대신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얘야, 준호. 내 가족 진짜 문제 많네? 그냥 끊어버려. 친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날 밤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의 글씨.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형을 더 챙겼어. 너는 강하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아프다는 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강하다고. 그게 핑계였나? 나는 편지를 찢어버렸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불러 물었다.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나? 나는 솔직히 털어놨다. 가족 문제예요. 상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해. 휴가 좀 써. 나는 휴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제주에서 만난 한 노부부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카페 주인으로 가족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감이 갔다. 자식은 독립해야 해. 부모가 너무 기대면 망가져. 노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곳에서 일주일 머물며 생각했다. 내 삶을 되찾자.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우자. 서울로 돌아온 후 형을 만났다. 형, 이제 각자 살아. 나 도울 수 없어. 형은 화를 냈다. 너 이기적이다. 가족이 뭐냐?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지만 다행히 말렸다. 그 싸움 후 형은 사라졌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엄마를 봤다. 준호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형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제일 아팠을 텐데.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녹아내렸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이해였다. 퇴원 후 엄마는 형의 집으로 갔다.
나는 혼자 살았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했다. 보너스를 받았지만 가족에게 보내지 않았다. 대신 내 취미에 썼다. 책 읽기, 운동. 삶이 달라졌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형이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중상. 엄마의 전화에 나는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형수를 만났다. 준호 오빠, 미안해요. 형이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나는 수술비를 냈다. 어쩔 수 없었다. 가족의 피가 흘렀다. 형이 깨어났다. 준호야, 고마워. 그의 눈에는 후회가 보였다.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이야기. 나 잘못했어. 내가 왜 화났는지 이제 알아.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노력해. 나처럼. 그 후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엄마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형은 재활하며 새 직장을 찾았다. 나는 가끔 방문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은 나였다. 회복은 쉽지 않았다. 형의 재활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 엄마가 슬쩍 말했다. 준호야, 조금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엄마, 형이 벌어요. 그 말에 엄마는 침묵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왜 나는 이렇게 냉정할까? 하지만 이게 필요했다. 변화의 시작.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팀장 자리가 됐다. 동료들이 축하했다. 준호,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알겠어. 나는 웃었다. 가족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이제 성공의 맛을 봤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다. 드라마 속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 장면? 나는 리모컨을 껐다. 현실은 다르다. 우리 가족처럼. 형수가 전화했다. 오빠, 형이 요즘 우울해. 내가 와줄래? 나는 갔다. 형의 집, 아이들이 반겼다. 삼촌,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았다. 형과 이야기했다. 형, 포기하지 마. 나처럼 버텨. 형은 웃었다. 너 덕분이야. 그날 우리는 옛 추억을 나눴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때, 형이 보호자 역할을 하던 시절. 하지만 점점 변했다. 형의 실패, 나의 성공. 질투와 원망이 쌓였다. 엄마가 모임을 제안했다.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자. 나는 동의했다. 식당에서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됐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식사 중 형이 말했다. 준호, 내가 불태운 문서. 그게 충격이었어. 나 깨달았어. 나는 놀랐다. 형, 그건. 형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 덕에 정신 차렸어. 그 후 형은 정말 노력했다. 직장을 구하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 엄마는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밤마다 악몽. 가족이 나를 버리는 꿈. 상담소를 찾았다. 가족 트라우마예요. 상담사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치유의 과정이 시작됐다. 친구와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바람을 맞으며 자유를 느꼈다. 준호, 너 변했어. 밝아졌어. 친구의 말에 웃었다. 맞다. 나는 성장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의 선물이 기다렸다. 준호야, 내 생일 선물단에 든 건 옛사진 앨범. 가족 사진들. 눈물이 났다. 엄마, 고마워요.
그 선물은 화해의 신호였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형의 가족과도. 화해는 순탄치 않았다. 형의 새 직장이 다시 위태로워졌다. 경제 불황 때문. 엄마가 다시 전화했다. 준호야, 나는 끊었다. 더 이상 안 돼? 내 삶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회사 동료, 수진. 그녀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준호 오빠, 가족 이야기 해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잡해. 수진은 이해했다. 천천히 풀어. 수진과의 만남은 내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의 가족은 화목했다. 부러웠다. 오빠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형을 도왔다. 간접적으로. 이력서 첨삭, 면접 팁. 형은 고마워했다. 준호, 너 없인 못해. 나는 웃었다. 형 스스로야. 엄마의 생일, 우리는 모였다.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아이들이 노래 불렀다.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형수가 말했다. 오빠, 형 빚이 아직 많아. 나는 한숨 쉬었다. 알아. 하지만 나 안 돼. 그날 밤 수진에게 털어놨다. 가족이 부담이야. 수진은 안아줬다. 오빠 혼자 짊어지지 마. 다음 날 형과 대면했다. 형, 빚 갚는 계획 세워. 형은 고개 숙였다. 도와줄래? 나는 동의했다. 계획 세우기만. 우리는 함께 은행 갔다. 상담받으며 현실을 직시했다. 형의 눈에 결의가 보였다. 그 후 형은 부업 시작했다. 주말 택배. 피곤하지만 할게. 엄마는 걱정했다. 형아, 무리하지 마. 나는 수진과 더 가까워졌다. 결혼할까? 그녀의 말에 놀랐다. 생각해볼게.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이번엔 싸움 없이. 결혼 준비 중 위기가 왔다. 형의 빚이 드러났다. 채권자가 찾아왔다. 엄마가 울며 전화. 준호야, 도와줘. 나는 고민했다. 수진에게 말했다. 가족 도와야 할까? 수진은 오빠 마음 따라. 형의 집 갔다. 형, 왜 숨겼어? 형은 울었다. 미안해. 내 부담 주기 싫었어. 우리는 가족 회의했다. 모두 털어놨다. 엄마의 천위, 형의 실패, 나의 분노. 그 회의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각자 책임지기. 나는 일부 돈 빌려줬다. 이번이 마지막. 형은 맹세했다. 수진과 결혼식. 가족이 왔다. 행복한 날. 결혼 후 우리는 새 삶 시작했다. 형은 빚 갚고 안정됐다. 엄마는 손주를 기대했다. 준호야, 이제 행복해? 나는 웃었다. 네, 엄마.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형의 아이들과 놀며 웃었다. 형은 성공했다. 작은 사업 시작. 준호 덕분이야. 엄마는 평안했다. 우리 가족, 이제 괜찮아. 나는 회상했다. 그 불태운 문서부터. 그게 변화의 불씨였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묶였다. 돈이 아닌 이해로. 이게 내 이야기. 배신과 용서의 드라마. 그리고 성장.